해성 DS 저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 게 지주회사 뭐 관련 법이 생겨가지고 이게 해성산업 모 회사죠. 이게 지주회사인데 얘가 해성 DS에도 지분이 있고 25% 정도인가 있고, 그리고 해성산업의 지주회사, 해성산업의 자회사 계양전기, 계양전기도 9.6% 해성 DS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해성산업이 해성 DS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해성산업의 자회사인 계양전기가 해성산업의 손자 회사의 지분을 갖는 거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게 굳이 이슈가 되는지 전혀 알지는 못하겠고요. 뭐 참고 정도로 뭐 알아보시고 궁금하시면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세계 반도체 시장이 자동차 반도체 시장이 20% 상승 예상되고 매년 상승을 한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계속 간다는 얘기고, 이게 2022년 3월에 이제 뭐 창원시하고 얘기를 해서 25년까지 또 3,500억 투자를 약속을 해서 계속 투자가 더 될 겁니다. 증설이 더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래도 땅을 사가지고 계속 뭔가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계속 공급이 많이 필요해지니까. 그리고 내년입니다. 내년에는 뭐 구리 가격, 얘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원재료가 구리 가격인데, 구리 가격이 하락하고 뭐 IT 제품 수요가 둔화돼서 기판 가격이 하락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어차피 원자재가 하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전 세계 리드 프레임의 뭐 50% 가까이가 몇 개의 회사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하락보다 천천히, 그리고 폭이 더 작게 뭐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래도 좋다고 하는 이유는 증설이죠. 증설이 있어서 굳이 타격이 없을 거다. 그리고 DDR5 기판을 납품 시작한답니다. 삼성하고 SK. 그러니까 여기 서버용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 있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삼성하고 SK 매출이 대부분이고요. 여기에 DDR5 기판 납품을 시작할 예정이랍니다. 내년도쯤에. 그래서 여기 ASP가 상승 40% 상승한답니다. DDR4 대비. ASP는 평균 판매 가격이에요. 이것도 모르실까 싶어가 또 적어 드릴게요. ASP는 에버리지, VRAG 셀링 프라이스죠. 이게 상승을 합니다.
40%나 내년에 DDR5가 시작되면 거기다가 신규 거래선 확보. 일본의 업체 이름을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이름이 지금 안 나와가지고 2023년에 신규 거래선 확보를 하는데 그게 일본 회사인데 얘들이 해성DS하고 거래하는데 리드 프레임을 그 뭐 리드 프레임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이 부분에서 협력사를 다양화하기 위해서 해성DS하고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좋을 거다. 결국은 증설과 DDR5 기판 이게 40% 판매가가 높아진다. 요것도 그렇고 그리고 계속적인 투자 이렇게 해서 해성DS는 계속 더 잘 나갈 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아직은 해성DS는 갈 여력이 더 크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것 때문에 얘네들은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드 프레임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고급 기술이라서 쉽게 증설하기도 힘든 상황. 그 대만에 한 회사가 있는데 그거는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보면은 아무리 봐도 해성DS는 좋다. 제가 오질없이 바보같이 이거를 너무 빨리 팔아가지고 그때는 뭐 못 모르고 하는 시절이다. 이게 3만원, 2만원 후반대인가 3만원 초반에 팔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완전 등신지 됐죠. 너무 그것도 벌써 한 2년 전에 3년 전에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 알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잘 뭣도 모를 시절에 자꾸 주식을 해가 그 이후에 좀 공부를 많이 하고 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아쉽긴 하고요. 어쨌든 하락세가 조금 있으니까 뭐 지금 들어가셔서 봐도 될 거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니까 조금 더 떨어지는 거 추세를 지켜보고 들어가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락이 많이 오긴 했는데 한번 요 단계까지 조금 더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해성DS를 한번 보면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 여기 제가 얘기한 부분 있죠. 판가 상승, 구리값 하락의 하반기 실적 개선. 요게 딱 시기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판가가 지금 올라져 있는 상태에서 구리값만 하락을 해버리니까 그 판가 상승분이 계속 반영이 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 뭐 어쨌든 뭐 하향 조정하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남았죠. 지금 보면은 목표주가 95,000원 보고 여기서 95,000원은 여러 증권사에서 전망한 금액을 평균 낸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거 어디 갔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분기 캐파 제약에도 불구하고 최고 매출 3분기에는 매출이 더 늘어난다 이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라서 호실적이다 호실적이다 뭐 다 지금 좋은 내용입니다. 영업이익률도 한번 보자. 20%대 영업이익률 나오는 데가 잘 없어요. 이게 구리값 떨어진 것도 있을 거고 환율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종목 분석을 한번 보면 설명드렸다시피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리드 프레임을 생산하는 업체다. 주요 제품은 FBGA, FCBGA, 아까 그림으로 얘기했던 범퍼가 있고 솔더볼 있고 그걸 연결해주고 하는 부분 FCFBGA 그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국에는 자동차 전력 반도체 연결하는 리드 프레임과 FCBGA 뭐 이런 부분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69%와 30% 그러니까 어쨌든 리드 프레임이 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리드 프레임이 자동차만 쓴다고 생각은 안 하고 뭐 이제 IT 기기도 많이 쓸 수 있고 서버에도 많이 쓸 수 있고 뭐 모바일 기기도 쓸 수 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력은 자동차에 쓰는 게 제일 무리가 없다 이렇게. 아우 목감기 걸려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고 지분을 한번 볼까요? 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해성산업이 25% 가까이 가지고 있고요. 계양전기 9.6 아까 얘기했던 부분이고 이 집은 단시 집안인가 봅니다. 단우영, 단우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어쨌든 해성 DS 지분을 해성산업의 아들 회사 계양전기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슈가 돼가 지금 조금 뭐 주가 조정이 있었다 하는데 솔직히 주가 조정이 뭔 상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고요. 그리고 투자 지표를 안 보면 분기를 한번 볼까요? 뭐 다 좋겠죠 뭐. 지금 영업이익률 지금 뭐 1, 4분기, 2, 4분기 대가 더 늘은 것 같고 3, 4분기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생각이 하고 있고 투자 수익률도 엄청 좋고요. 이거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뚝 떨어졌네. 순이익 증가율이 아마 뭔가 투자하거나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성장도 뭐 유형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유동자산도 증가하고 있고 총자산이 다 증가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중에서도 유동자산 증가가 빠르네요. 투자를 뭐 장비 같은 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정성 같은 부분에는 이자 발생 부채가 중요하고 순부채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부채는 이자를 안 주는 부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순부채는 뭐 이만큼 많아도 솔직히 별 상관이 없고요. 이자를 안 주기 때문에 요 파란색이 문제가 되긴 한데 이 정도면 많이 양호한 편이죠. 지금 1,000억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고 활동성 보면은 매출 채권은 보면 그리고 매입 채무는 보면은 뭐 물건 팔았는 돈은 빨리 늦게 받으면서 원재료 산 돈은 또 늦게 갚네요. 빨리 갚네요. 좀 특이한 구조네. 원래 매출 채권을 늦게 갚으면 제일 좋긴 한데 아니다 매출 채권이 참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기간인데 이게 50일 넘어서 60일 돼버리면은 돈이 늦게 들어오죠. 돈이 좀 늦게 도니까 그게 좀 문제일 것 같고. 근데 보통 뭐 2달, 3달 기본이에요. 매출적인 회전일수는 우리 회사도 그렇고. 그리고 뭐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보는 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보면 반기보고서 볼까요? 합병 종료 보고서 이거는 그거 합병했나? 이게 5월달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5월달 아이가? 5월달 이게 얘네들이 원재료 회사 하나를 자기들 회사 하나를 합병했다고 하던데 잠시만요. 그게 저도 이걸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해성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드 프레임이나 서브스트레이트 만드는 자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를 해성 DS로 병업을 했고요. 원래는 떨어져 있는 회사였는데 자회사를 자기 회사로 합병을 했네요. 이건 뭐 크게 의미는 없고요. 뭐 회사의 개요 보면 뭐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 자본 뭐 이런 거 다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반도체 후공정 쪽이죠. 후공정입니다. 이게 리드 프레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이전 리드 프레임은 성형 방법대로 SLF, 스탬프죠. 도장 찍듯이 팡팡 찍어서 찍어내는 거. 프레스 제품처럼. 그리고 이거는 엣징 해가지고 이거를 쭉 이어서 이제 그림을 그리듯이 해가지고 찍어내는 형태, 엣칭. 뭐 이렇게 이런 산업이 있다. 뭐 주요 종합 반도체 업체다. 뭐 이렇게 하고 매출은 리드 프레임 66, 서브스트레이트 34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요 제품은 리드 프레임이 66, 패키지 34다. 여기서 이제 SLF와 1F가 있고, 1F 세계 1위, SLF 세계 5위라는 거, 자동차 반도체, 모바일 기기도 들어간다. 근데 주로는 공간에 제약이 없고 한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 등치 그러니까 서버 쪽에 들어가는 거. FCBGA, FCFBGA, 뭐 COB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대세는 FCBGA가 대세예요. 그래서 FCBGA 같은 경우는 대덕전자하고 LG노텍, 삼성전기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인터플렉스도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말 너무 많이 했다. 목이 다 아프네. 어쨌든 후공정 쪽입니다. 후공정 쪽이 돈이 돼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본딩 와이어 부분 얘기 드렸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부분도 얘기했고, 뭐 칩을 밀봉하기 뭐 에폭시 이것도 한다는데 목이 너무 아파서. 목이 아픈 건 아닌데 목이 자꾸 마르네요.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요런 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피는 딱히 뭐 아직 하는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생산 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늘고 있죠. 구기 반기 설비 수량. 이제 하반기 되면 더 늘어날 거고, 작업일수는 똑같고, 생산 능력 캐파 이런 거 보면 될 거고요. 지금 8기 작년 한 해 동안 생산 능력이 76941인데 반기인데 39133 곱하기 2 단순히 하면은 조금 더 많겠죠. 근데 10월 달부터 양산이 증설한 게 반영이 되니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매출 및 수주 상황은 뒤에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출을 보면은 어쨌든 계속 늘어난 게 보이죠. 특히나 수출이 많네요. 곱하기 이거 반기까지가 요거고 작년 한 해 요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2를 해보면 수출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내수는 곱하기 2 하면은 별로 많지는 않고 결국에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패키서브스트레이트도 수출이 많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산해가 삼성전자고 이런 데 많이 보내는 걸로 보이고요. 내수보다는 수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연결 재무제표 보면 자산은 작년 반기 말 유동자산 3,600억, 2,500억 자산이 많이 늘었죠. 와, 현금성 자산, 이거 현금성 자산, 현찰 뭐 이런 거니까 850억, 292억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었고, 매출 채권도 1,573억. 이게 아까 매출 채권 그 기간이 2달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2달 지나면 여기 현금으로 다 올라오죠. 이것도 더 많아졌고, 채권도 더 많아졌고, 재고자산이 100억, 100억, 800억이고 1073억이네요. 이 재고자산이 지금 800억에서 1070억, 한 120억 정도만, 190억, 200억 정도 많네요. 그러면 재고자산이 뭐 때문에 재고자산이 많은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재고자산이 200억이 늘었다. 이게 원자재인지 뭐 제품인지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거. 부채도 좀 늘긴 했습니다. 2070억, 73억, 한 5천억 늘었네. 근데 1100억 뭐 자산 또 늘었으니까. 근데 부채가 많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부채 빌려서 이런저런 데 투자를 많이 하면 좋으니까요. 결국에는 부채도 좀 늘었고 자산도 늘었지만 자산이 좀 더 많이 늘은 형태고, 매출액도 많이 늘었죠. 작년 반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늘었고, 영업이익도 540억, 182억. 어쨌든 영업이익도 그렇고요. 그리고 법인세 다 빼고 당기 순이익도 많이 넣고,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 지금 거의 뭐 볼 필요가 없어요. 회사가 아직 좋은 상태라서. 영업활동 현금도 지금 698억이나 있고, 이게 회사 안에 현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업적으로.
그 698억이 지금 현금이 지금 회사에 있는 거고, 투자 활동 현금은 마이너스 326억이라는 거는 회사에서 돈이 326억이 빠져나가서 그걸 어디다가 썼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돈은 나갔지만 자산을 이렇게 취득했죠. 그러니까 뭐 회사 은행에 돈이 100만 원 있는데 그 중에 10만 원을 가져가서 물건을 사면 돈은 90만 원이 되고 물건은 10만 원짜리가 들어오고,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나? 그 뭐 투자 활동이니까, 금 흐름이니까, 뭐 회사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투자해서 뭐 장비를 샀다. 이렇게 하면 결론은 회사에 현찰은 90만 원 있고 자산은 10만 원이 늘어난 거죠. 결국은 현찰은 줄었습니다. 현찰만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찰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찰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회사에 현찰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326이면 회사에서 326억을 빼서 여기에 투자한 거죠. 자산에.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투자했다는 것은 제조업에서는 설비나 어떤 설비 같은 데에 투자를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 재무활동은 플러스인 거는 회사로 돈이 들어온 거니까 185억이 회사로 돈이 더 들어왔답니다. 재무활동에서. 그러면 이건 돈을 빌려받는 게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단기 차입금을 가져와서 회사에 현찰이 들어왔다. 현찰이 들어온긴 들어왔지만은 빌려서 들어온 거다. 그래도 어쨌든 현찰은 회사에 있으니까 현찰이 들어온 걸로 보는 거죠. 배당금 지급했네. 102억 배당금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뭐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지급했으니까 회사에서 현찰이 빠져나갔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마이너스 표시는 재무제표에서는 괄호를 칩니다. 괄호를.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안 하고 괄호를 치죠. 입 아프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별 문제가 없어서 더 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재고자산 얘기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이 뭐가 늘었는지. 재고자산 어딨노? 이거 검색이 안 되나? 재고자산이 보면 어디서 늘었지? 여기서 한 180억 늘었다고 했잖아요. 제품은 40억 늘었고, 제공품은 20억, 원재료는 315, 435, 이게 120억 정도 되는 원재료 사는데 원재료를 많이 사서 회사에 놔뒀나 봅니다. 재고자산이. 그러니까 원재료를 돈 주고 사가 회사에 지금 좀 많이 쌓아놨나 봐요. 매출하고 이런 게 넣은 거 보면은 물건을 못 만들어서 원재료의 재고자산이 늘은 게 아니라 원재료를 좀 많이 사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걸 보기에는. 여기서 재고자산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건 뭐 주담통화하면서 부담 없이 원재료가 왜 이렇게 자산이 많이 쌓여 있죠? 원재료가 회사에 왜 이렇게 많이 쌓여 있죠?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겠죠.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미리 많이 사놨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한번 물어보면 돼요. 뭐 주담 통화한다 해가지고 뭐 누가 잡아먹는 거 아니니까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뭐 기타 부채 이런 거는 보시면 될 거고. 선수금은 물건을 안 줬는데 미리 돈을 받은 거죠. 아니다. 헷갈린다. 맞나? 선급금과 선수금이 있는데 저도 이거 오래간만에 보니까 헷갈리네요.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받고 뭐 판매비, 관리비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다 보면 사람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뭐 재고자산 늘은 부분이 없고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지분 문제가 그런 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해성대에서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느낌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25분이나 공부를 했네요. 감사합니다.